네, 안녕하십니까. 미드랩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토탈믹스 영상 2편입니다. 오늘은 토탈믹스 메뉴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하드웨어 인풋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하드웨어 인풋을 보시면 여기 위에 이렇게 동그란 메뉴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는데요. 이 메뉴는 패닝에 대한 노브입니다.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돌려주면 소리가 왼쪽으로 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오른쪽으로 돌려주면 소리가 오른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여기 하드웨어 아웃풋을 보면 소리가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제가 지금 이렇게 패닝으로 인한 소리들을 들려드리고 싶은데 이 소리가 녹화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이 패닝 소리가 전달이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패닝을 함으로써 이 소리의 위치가 변한다는 것만 인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에 있는 이 M과 S는 뮤트와 이런 식으로 누르면 소리가 안 들리게 되고요. 요건 솔로 버튼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내려오시면 여기 스패너 버튼을 눌러보면 여기에는 스테레오 버튼이 있습니다. 요것은 아날로그 1번 채널과 2번 채널을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마이크라면 한 채널일 경우에는 보통 모노 채널로 사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스테레오로 묶여져 있지 않고 모노로 묶여져 있는데 이걸 눌러주면 1번, 2번이 이런 식으로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풀어주면 이런 식으로 풀어지게 되는데 레프트 백, 라이트 백 이런 식으로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꼭 가운데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한번 스테레오로 걸어주면 모든 채널이 다 스테레오화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 풀어 주셔야 합니다. 자, 스테레오 채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기 있는 이 48V는 팬텀 파워 버튼이죠. 콘덴서 마이크를 사용할 때 필수적으로 켜줘야 하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패드라고 써있는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은 하는 일이 뭐냐면 녹음을 할 때 이 입력되는 소리가 굉장히 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피크 레벨을 넘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리를 감쇄시켜주는 버튼입니다. 제가 지금 이 버튼을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이 소리 레벨이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걸 풀어주면 이런 식으로 다시 레벨이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것은 프리앰프의 게인인데요. 이 게인 값을 낮춰주면 소리의 증폭률이 낮아지고 게인 값을 다시 높여주면 이 소리가 증폭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FX 샌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FX 버튼을 눌러주면 리버브나 뭐 에코, 딜레이 계열의 이 공간 계열의 플러그인들이 있는데 이것을 얼만큼 넣어줄 것인지를 설정해주는 노브와 페이더입니다. 이게 지금 같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요거를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올려주셔도 됩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이 페이즈 버튼은 위상 반전 버튼인데요. 특별히 페이징을 해야 되는 경우에 이 버튼을 사용해 주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를 보면 EQ잉을 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EQ는 이 버튼으로 활성화를 할 수가 있고요. EQ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3개의 섹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음, 그리고 미들 대역, 그리고 하이 대역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 형태로 되어 있고 요것을 활성화를 시키고 소리를 변화시켜 보면 이런 식으로 소리가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역이 움직이는 것도 보일 거고요. 여기 맨 아래는 로우 컷 버튼이 있고요. 이 로우 컷을 활성화시켜 주면 이런 식으로 이 아랫부분이 잘린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요거는 주파수 대역을 조정할 수 있고요. 이거는 얼만큼 깎아줄 것인지를 설정해 줄 수 있는 노브입니다. 이런 식으로 비활성화, 활성화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 활성화시키게 되면 여기 FX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올라오는데 이 초록색은 이 RME 제품에 있는 내장 DSP가 포함되어 있는 제품의 DSP 점유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꺼주면 다시 0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EQ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바로 다음으로 소프트웨어 플레이백 단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이 윗부분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더 설명할 것은 없을 것 같고요. 패너 버튼을 눌러보면 이렇게 스테레오가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이 하드웨어 아웃풋 단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 플레이백 단도 그렇고 모두 다 스테레오가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본값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 소리들은 요즘에는 거의 다 스테레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아웃풋 단에서는 스테레오가 기본 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스테레오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AN 1, 2가 묶여서 스테레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본이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은 스테레오를 유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에 있는 width라는 요 노브를 보시면 스테레오의 넓이를 설정해 주는 노브인데요. 이게 1이 기본값이고요. 이 노브를 좁혀주면 스테레오 감이 줄어들고요. 이걸 넓혀주면 스테레오 감이 더 넓어지는 거죠. 이 소리가 지금 들릴지 모르겠는데 이 스테레오에 대한 넓이 값을 정해주는 노브입니다.
그리고 요 FX 샌드는 하드웨어 인풋에서 설명했던 것과 같은 역할이고요. 그리고 요걸 보시면 MSPROC라고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게 미드사이드 프로세스라고 읽는 것 같아요. 요건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나오고 있는 음악을 이 가운데서 미디에서 나오고 있는 소리는 왼쪽으로 보내주고, 그리고 사이드에서 나오고 있는 소리는 오른쪽으로 보내줌으로써 그 소리를 그런 식으로 변화를 시켜주는 기능입니다. 이건 역시 이 녹화 프로그램에서는 들리지가 않는데, 한번 실습을 해보실 분들은 음악을 한번 틀어보시고 여기서 MSPROC 이 버튼을 한번 눌러보시면 제 말이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래에 있는 이 LR 같은 경우에는 요것은 이 왼쪽을 위상 반전시켜주는 버튼이고, 요거는 오른쪽을 위상 반전시켜주는 버튼입니다. 특별히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 이 버튼을 사용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버튼입니다. 예를 들어 음악을 틀어두고 L을 누르면 왼쪽이 위상 반전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을 누르면 또 오른쪽이 조금 소리가 이상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텐데, 이걸 같이 눌러주면 원래의 음악과 똑같이 들리게 됩니다. 여기 하드웨어 인풋 단에도 그렇고 소프트웨어 플레이백 단에도 여기 이 T 버튼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트림 버튼인데요. 이걸 이런 식으로 눌러주면 여기 이렇게 화살표가 생깁니다. 여기 주황색 화살표와 흰색 화살표가 생기는데, 이게 무엇이냐? 사실 이 트림 버튼은 일반적인 사용자는 잘 사용하지 않을 버튼인데요. 이 모든 여기에 있는 채널들은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드웨어 아웃풋마다 이 믹스 설정 값이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페이더가 아웃풋마다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트림 버튼을 눌러주면 여기에 있는 이 주황색 화살표들은 지금 이 메뉴들에 대한 볼륨 값입니다. 그래서 트림 버튼을 활성화시켜주면 기본적으로 이 페이더는 0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것을 올리거나 내려줌으로써 이 하드웨어 아웃풋 채널들의 볼륨을 일괄적으로 내려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트림 버튼은 이런 식으로 사용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하얀색으로 나와 있는 이 화살표는 이 PH34에 대한 화살표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AS12를 누르면 이 흰색 화살표가 바뀌죠.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트림 버튼은 이 어떠한 채널에 대한 볼륨 값을 일괄적으로 내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장비가 많은 사람이나 스피커를 여러 대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이 트림 버튼을 사용하실 것 같은데, 일반적인 홈 레코딩 사용자라면 트림 버튼을 그렇게 자주 사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어떤 기능인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맨 아랫단인 이 하드웨어 아웃풋 단으로 내려오겠습니다. 이 하드웨어 아웃풋 단에서도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없지만, 여기 보시면 이 단에서는 Q 값이 다른 메뉴들과는 제일 다른 것인데, 이 Q 값이 무엇이냐? Q 값은 이 Q를 활성화시켜주면 지금 이 채널에서 나오고 있는 소리를 바로 메인 채널로 쏴주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뜻이냐? 음악이 지금 요 AN12 채널에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AN11 채널을 볼륨을 다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는 한 요 정도, 얘는 좀 더 크게 해주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이제 소리를 켜보면 Q 값을 이걸로 주면 이 정도만큼의 볼륨이 들어가고요. Q 값을 얘로 주면 볼륨이 작아지죠. 그리고 반대로 Q 값을 얘로 설정해주면 볼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Q 값은 바로 메인 아웃풋으로 해당 채널의 소리를 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Q 값도 일반적인 사용자라면 별로 사용을 하진 않을 텐데, Q 메뉴에 대한 적인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중요한 토크백 버튼과 루프백 버튼이 있는데요. 토크백 버튼은 이건 역시 일반적인 사용자라면 자주 사용하진 않는데, 컨트롤룸과 이 레코딩룸이 따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에 서로 얘기를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버튼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용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있는 이 루프백 버튼을 굉장히 자주 사용할 텐데요. 지금 이 주황색이 활성화가 된 모습인데요. 저는 지금 루프백을 사용해서 이 화면을 녹화를 하고 있는 것인데, 내가 루프백을 실행하고 싶은 채널에다가 활성화를 해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루프백에 대한 영상은 지난 영상에서도 소개를 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헤드폰으로 들어가고 있는 소리를 루프백 신호로 되돌려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컨트롤룸에 대한 설명을 해보자면, 여기에 dim이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것은 음악의 볼륨이나 마이크의 볼륨을 일시적으로 내려주는 버튼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버튼은 보통 혼자 작업할 때가 아니라 여러 명이 작업을 할 때 뭐 녹음을 하다가 어떤 부분
부분을 피드백을 한다거나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이 버튼을 눌러서 음악 볼륨은 줄이고 뭐 얘기를 전달하거나 할 때 사용하는 버튼이죠. 리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메인 스피커의 볼륨을 조정했는데 그 볼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전 볼륨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할 때 누르는 일종의 실행 취소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뒀다가 이런 식으로 바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모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소리를 모노로 바꿔서 들을 수 있게 해주는 버튼입니다. 이 모노 버튼 같은 경우에는 잘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은데 믹스하는 분들이라면 의외로 잘 사용하는 버튼인데요. 믹스를 하고 나서 그 후에 이 믹스가 완벽한지 어떤지 이 모노의 환경에서 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핸드폰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모노 환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들었을 때 어떤 소리로 들리는지 그런 걸 체크할 때 이 모노를 눌러주고 모니터링을 해주면 폰에선 어떤 소리가 들리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뮤트 FX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FX 효과들을 들리지 않게 꺼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어사인 버튼은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고요. 이 메뉴들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팁으로 이 FX에 있는 이 공간기 플러그인들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팁을 잠깐 드리자면 마이크에 보통 이 공간기 플러그인들을 많이 넣으실 텐데요. 일단 제일 먼저 이 FX 샌드를 최대치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내가 리버브가 입힌 소리를 듣고 싶은 채널에서 여기 FX 리턴을 값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얘는 항상 최대치로 놔주시고요. 얘로 조정을 해주면 좀 더 간편하게 리버브가 입힌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지금 이렇게 리버브가 입힌 소리는 DAW에서 큐베이스나 뭐 에이블톤, 로직 이런 데에서는 루프백 채널로 돌려서 인풋 값을 받지 않는 이상은 이 아날로그 1번 채널을 마이크 인풋으로 잡았을 때는 이 공간기 플러그인들이 입혀서 출력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생목소리만 출력이 될 거고요. 만약에 리버브가 입혀진 소리를 원하신다면 이 하드웨어 아웃풋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이 소리를 루프백으로 돌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내가 듣는 소리는 공간기 플러그인들이 입혀져 있는 소리가 들리는데 루프백에서는 이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이 울림이 들리지 않는다. 뭐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쉬운 오류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요. 이렇게 스피커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FX에 대한 값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정작 내가 보내고 있는 이 루프백 채널에서는 이 FX 리턴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리버브가 입혀지지 않는 소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소리를 동시에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 소리를 송출하고 싶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아웃풋 채널을 그대로 루프백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지금 저는 헤드폰으로 소리를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채널을 바로 루프백을 시켰죠. 이런 식으로 하거나 혹은 이렇게 FX 리턴 값을 똑같이 맞춰주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14 정도로 맞춰주시면 내가 듣는 소리와 송출하는 소리가 같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맥에서 루프백을 사용해서 방송 송출하는 법과 윈도우에서 이 루프백을 사용해서 방송이나 뭐 녹화나 그런 것들을 하는 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